메트로테크 같은 경우가 바닥권에서 계속 행보를 하고 있어요.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했거든요. 그럼 이런 종목들은 사실상 언제 상승이 나올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종목이 언제 상승을 한다. 그 시점은 뉴스가 나오는 날이 상승하는 날일 거예요. 바닥에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행보를 보이거든요. 이 행보를 보이는 걸 제가 뭐라고 합니까? 시간 조정이라고 말합니다. 시간 조정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시간 조정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그만큼 시간을 보내면서 뭔가 이슈가 터지거나 뭔가 재료가 나왔을 때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는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해도 좀 틀린 말이 아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서 급등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눌렀다가 또 급등이 나왔다가 또 눌렀다가 그리고 가격 조정을 충분히 준 상태에서 이제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죠. 시간 조정도 이쯤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 조정, 가격 조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부터 상승이 나온다라기보다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시간차는 틀린다.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상승을 보이려고 해도 거기에 상하는 이슈가 터지거나 재료가 터져야만 상승이 나오는 거지.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끝났다고 해가지고 여기서 상승이 나온다. 이건 아니에요. 바닥에서 물량을 많이 사면 손절하기가 힘듭니다. 몇 천만원치 사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제 억 단위의 물량을 만약에 사게 되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상당히 작기 때문에 이렇게 깨고 내려갈 때는 이제 몇억 단위의 물량을 가지고 있으면 손절하기가 힘들어요. 굉장히 좀 신중하게 해야 되고 몇 천만 원씩 이렇게 매수하기 힘들어요. 보통 뭐 2, 3천만 원 정도씩 매수가 가능하긴 한데 하여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물량을 많이 사면 나중에 손절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적당한 비율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초전도체 관련해서 후발주로 상승이 나왔잖아요. 자, 이런 패턴들을 보는 시점이 언제냐 그러면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딱 끝난 상태에서는 이 구간에서는 관심 종목에 종목 올려놓고 추적을 하면서 이 종목이 언제쯤 테마에 속해질지를 계속 한번 분석을 해봐야 돼요. 초전도체 관련주가 계속 상승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CCS가 연일 상한가를 나오고 후발주, 초전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돌잖아요. 그동안에 초전도체 관련해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을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다. 그런 종목들을 차트를 보고 언제쯤이면 한번 시작하겠다라고 이제 예상을 해보는 거죠.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마무리 거치고 이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이평선의 밀집이 나오면서 주가가 특정 박스 내에서 이런 박스권에서 긴 시간 동안 엉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죠. 상승할 준비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런 구간에서 손절매 매물이 많이 나온다거나 매도세가 많이 나온다거나 악재가 나온다거나 그러면 이렇게 깨고 내려오겠죠. 잔잔하게 거래량이 줄면서 이런 박스권을 만들고 정해진 밴드 안에서 상단과 하단 밴드, 일정한 밴드 안에서 계속 상승과 하락을 보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물론 이렇게 악재가 나와가지고 하락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 어느 정도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이 거친 상태에서 흐름을 타고 있으면 이 종목이 어느 테마에 속할 수가 있는지, 무슨 재료가 있는지, 이 종목의 뭐 실적은 좋은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분석을 해봐야 돼요. 언제쯤 한번 상승이 나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분할 매수로 잡아 들어가는 겁니다. 분할로 잡아 들어가면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요. 이 구간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매수를 하고 계속 분할로 여기 사고 계속 분할로 사세요. 티 안 나게 잡아가지고 이제 급등이 나올 때 분할 매수, 분할 매수를 계속 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아무래도 무일 동안 샀으니까 비중은 조금 들어가 있었겠죠. 제가 예상한 대로 매수한 이후에 그 다음날부터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조금 팔고 계속 분할로 이제 이렇게 팔면서 올라갔어요. 이런 바닥권에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좀 목표 수익을 최소 매수 한 30%는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상승 당시에 무엇 때문에 상승하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왜 상승이 나오는지를 빨리 파악을 해야 돼요. 새로운 뭔가 이슈가 붙어가지고 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목표 수익을 좀 더 가져갈 수가 있어요. 초전도체 관련해서 후발주로 부각이 되면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동종에서 같은 날 같이 움직이던 종목이 모베이스라든지 뭐 서남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약한 종목이었어요. 하필이면 한 20% 정도 제가 수익을 낸 것 같은데 여기서 팔고 약하니까 계속 분할로 파는 거예요.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이렇게 상승을 보이다가 분할로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가가 이 정도 된다고 쳐도 한 2% 이상 상승이 나왔거든요. 고점 대비. 여기서 눌렀다가 상승 보이고 눌렀다가 다시 한 번 더 상승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일 후발주로 움직였어요. 제일 후발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이 종목은 생각보다 강하게 가기가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다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밑에서부터 수익은 크게 냈지만 그래도 좀 아쉬운 거죠. 왜 이때 같이 움직였던 종목이 어떤 종목이냐면 이 종목은 더 강하게 움직였고요. 이런 바닥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등이 나왔고
서남이라는 종목이 초저주택 관련해서 이런 종목들도 보면 가격 조정을 주고 계속해서 박스 끄는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 가지 뭐 기준과 있고 원칙이 있지만 다 말씀드리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일단 이평선의 밀집이 나와야 된다. 이평선들이 여기서 60일선이 내려오고 있고 뭐 120일선이 내려오고 이런 거는 안 되고요. 그냥 긴 시간 동안 행보하는 종목은 긴 시간 동안 행보를 한다는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특정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밴드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단기간의 급등보다는 조금 시간을 지체하면서 급등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지 디스플레이라는 종목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급등이 나왔거든요. 이 급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도 보면 바닥에서 바닥권에서 통통 튀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빠지지 않고 기간 조정을 보내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박스권 안에서 때를 기다리고 있다 보이다가 이평선들이 밀집이 되고 어느 시점에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급등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포인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중장기로 종목을 가져가는 종목들이 대부분이 어떤 종목이냐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을 많이 해요. 이렇게 내려오는 종목을 사서 급등 나오기를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100종목 중에서 한두 종목 정도가 V자 반등이 나오지 나머지는 V자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그럼 대부분 어떻게 나오냐, 가격 조정을 주고 이렇게 행보 조정을 주고 충분한 행보 조정을 주고 난 다음에 이슈가 나와서 주가가 상승을 보여요. 그럼 이 구간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 종목을 계속 추적을 하면 되겠죠. 차트에서 이런 패턴을 잡을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보다 이 종목이 어느 섹터에 속해져 있는 건지, 실적은 좋은지, 어느 테마에 또 엮일 수가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과거의 뉴스와 현재의 뉴스를 계속 찾아보면서 패턴과 연결시켜서 보는 거죠. 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에 이런 종목들은 분할 매수를 잘해서 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그러면 상당히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라인들을 악재가 나와서 이탈한다, 손절이라는 걸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손절을 할 때는 너무 과도한 물량이 들어가 있으면 손절이 힘들겠죠. 그래서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은 거래량이 안 터지고 조용히 바닥권에서 행보하는 종목들은 큰 물량을 사기가 어렵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해보면 압니다, 제가 무슨 말 하는지. 근데 해보지를 않으면 제가 무슨 말 하는지를 잘 몰라요. 이런 것들도 차트를 보면 이렇게 상승과 반락을 이렇게 보이잖아요. 상승과 반락을 보이다가 상승이 나오는데 이게 하필이면 후발주에 엮였어요. 후발주에 엮여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이런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이 거친 상태에서 한 번쯤 나온다. 이 종목에 대한 이런 종목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엔터 칠 게 아니고 긴 시간 동안 이 종목을 가지고 보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을 단시간에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1주, 2주, 한 달까지도 보유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필히 뭘 보셔라, 재무제표를 확인하셔라,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도 확인하시고 혹시 모를 악재에 대해서도 나올 만한 부분들이 있는지를 면밀하게 분석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난 다음에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라고 가정하고 이런 패턴을 만들고 바닥권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이평선들이 밀집한 자리에서 이렇게 보낸다 그러면 이런 종목들은 분할로서 한번 매수 공략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다른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은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공부를 좀 더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종목을 내가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는 차트 위주보다는 실적에 대한 부분이나 이 종목에 대한 이슈 부분을 좀 더 분석을 더 하셔라. 종목을 보유하기가 싫다라고 하시면 이런 구간을 상승할 때 돌파하는 양봉이나 첫 양봉이 나올 때, 이런 기준 양봉이 나올 때, 그럼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기준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지금 3일 동안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한번 잡아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은 제가 후발주라 그랬죠. 후발주는 단타를 하지 말자. 이 종목보다는 서남이 더 강하게 배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 종목을 보는 게 맞고요. 근데 서남이 일정 부분 이제 고점을 찍었다라고 가정하면 또 후발주가 또 대장주로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이런 종목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시면은 잘하는 방법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